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월간 웨비나 5월 웨비나인데요. 익스프레스 툴 진행하기 전에 앞서 진행했던 웨비나 놓치신 분들 계신가요? 오토캐드 사용자 센터와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에 앞선 웨비나에서 다뤄졌던 오토캐드 실무 팁 영상들이 기능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꿀팁들 놓치지 마시고 오토캐드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월 익스프레스 툴 웨비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토캐드 보너스 툴이라고 하는 2000년 5월 27일에 오토데스크에서 보너스 툴을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익스프레스 툴이라는 걸로 지금 이제 이름이 변경이 됐고, 이 익스프레스 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아예 이제 눌러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좋은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 글씨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 별도로 이제 뭐 라인을 만든다거나 뭐 쉐입을 만드는 기존의 기본 기능들만으로는 좀 만들기 어려운 것들, 애매한 것들을 이 익스프레스 툴이라는 걸로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10개 정도 이제 기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건데 사실 잘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저희 익스프레스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자 폭을 변경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텍스트 핏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텍스트 F까지만 쓰셔도 이 오토캐드 명령이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익스프레스 툴이라고 하는 리본 메뉴가 따로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명령이 쭉 바뀌고 이제 여기에서 명령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텍스트를 원하는 넓이에 맞게 제가 이제 조절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아이콘이 있죠. 그냥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되고 단축키를 별도로 생성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텍스트 폭을 어느 때 맞춰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이런 파트리스트나 BOM 같은 거 엄청 많이 작성하거든요. 근데 그 쓰다 보면은 꼭 이 칸이 넘어가요. 이렇게 애매하게 칸이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 제가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칸을 두 칸으로 눌려서 여기에 이제 막 뭔가 이제 씁니다. 뭐 이렇게 쓰는데 이러면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이걸 스케일로 만약에 바꾸면 전체적으로 작아져요. 그럴 때 이제 폭을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 창에 가보면 이게 폭 비율 바꾸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뭐 0.8 이런 식으로 0.9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정확하게 맞추는 건 어려워요. 그 익스프레스 툴로 가보시면은 모디파이 텍스트 확장시켜 보시면 핏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선택하시고 내가 폭을 조절할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시작 지점은 자동으로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어디까지 폭 비율을 정할지 왼쪽 마우스로 커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폭 비율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냥 핏 선택해서 텍스트 클릭하고 어디까지 비율을 조절할지 클릭하면 바로. 그래서 이걸 쓰시면은 그 스케일 조절 없이 BOM 작성할 때 되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영어 대소문자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게 있어요. 사실 한글은 이런 거 없죠. 한글에선 굳이 이런 명령이 필요가 없는데 영어에서는 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다 대문자로 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단어 앞 글자만 대문자로 해달라고 하고, 이게 담당자들마다 달라요. 기분 따라서 다르거든요. 참 어려웠는데 제가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파트 넘버랑 여기 디스크립션이 뭔가 좀 뒤죽박죽 섞여 있죠. 이거를 이제 전부 다 대문자로 만약에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스 툴에 이제 가셔서 모디파이 텍스트 확장해 보시면 change case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령은 tcase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얘를 일단 선택을 하면 어떤 글씨를 바꿀지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엔터하면 여기 나오죠.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할 거냐, 전부 다 소문자로 할 거냐, 전부 다 대문자로 할 거냐, 단어별로
앞 글자만 대문자로 할 거냐. 예,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거 이거 앞 글자만 소문자. 예. 아마 개발자가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이런 걸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대문자로 하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고 바꿔주면 한 번에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문자를 자동으로 넘버링 하는 기능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BOM을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BOM 앞에 숫자를 한 번씩 넣어달라는 고객들이 있어요. 또 어느 경우가 있냐면 BOM을 작성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칸들이 새롭게 생기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BOM을 잘 작성을 했는데 3번하고 4번 사이에 뭔가 베어링이 생겨야 된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마 이렇게 칸을 하나 늘려서 복사를 할 거예요. 여기를 복사를 하고 아래쪽에 붙여뒀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4번으로 바꾸겠죠. 이게 또 5번으로 바꿔야 돼. 이러고 있어요. 예, 진짜 제가 이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30칸이다. 아, 진짜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그냥 화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한 번에 바꿀 수 있냐? 여기 오토 넘버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tCount라고 하는데 이 명령을 이용해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한 번에 선택을 해주고 엔터하면 X하고 Y가 나오는데 이게 방향이에요. X 방향으로 할 거냐, Y 방향으로 할 거냐. 밑에서부터 위가 Y 방향이래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이 X 방향입니다. 자, 이거 오토 넘버링 시작하기 전에 1, 2, 3, 4, 5, 6, 7 하면 이거는 빠지고 1, 2, 3, 4, 5, 6, 7로 바뀌어요. 예, 명령 실행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토 넘버 선택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Y 방향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랑 인크리멘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시작을 1번으로 할 건지 2번부터 시작할 건지 인크리멘트는 이제 증분 값을 몇으로 할 거냐 뭐 2, 4, 6, 8 이런 식으로 쓰는 데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파트 리스트가 새로 생길 수도 있어서 그냥 애초에 1, 3, 6, 9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수정을 편하게 하려고. 예,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씩 늘어나니까 1,1 엔터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위쪽에 세 가지만 주로 써요. 일단 하나씩 알려드리면 첫 번째가 오버라이트,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이 프리픽스라고 해서 접두사예요. 단어의 앞쪽에다가 쓰는 거. 서픽스, 접미사, 단어의 뒤쪽에다가 쓰는 겁니다. 보통은 덮어쓰기를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선택하면 자동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이런 거를 기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적당한 그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요. 예, 복사 붙여넣기 하고 오토 넘버링 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Y 방향으로 1,1 덮어쓰기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넘버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뭐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호에 객체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곳에 이제 뭔가 객체를 배치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어느 때 많이 썼냐면 펌프랑 외부에서 이제 구매하는 이제 규격품들 아니면은 이제 뭐 베어링 베어링도 보면 동그란 곳에 이렇게 뭔가 각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얘를 몰라가지고 그 당시의 버전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뭐 베어링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글씨를 동그랗게 써야 되는데 할 줄 모르니까 텍스트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이거를 회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뭔가 방법을 찾았는데 어레이로 했어요. 어레이로 이렇게 해서 항목을 뭐 30개 이렇게 하고 배열 닫기 위해서 얘를 터트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고 이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야, 너 머리 완전 천재인 것 같아. 이거 나름대로 막 이렇게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아니에요. 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홀을 그립니다. 이렇게 홀을 그리고 그 익스프레스 툴에 텍스트에 가보시면은 여기
호에다가 arc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명령을 클릭하신 다음에 호 클릭하면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냥 넣어주면 돼요. 자, 이것도 되네. 그리고 여기 문자의 높이는 얼마인지 넣어주고 오케이 하면 네, 호의 글씨가 자동으로 써져요. 그리고 이걸 수정하고 싶으시면 특성에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되네요. 반말을 하네. 되네는 반말이죠. 예, 그래서 되네요. 예, 이렇게 특성창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터트리지 마시고 특성창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괜찮은 명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라인 타입을 별도로 만드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토캐드에서 혹시나 라인 타입을 그냥 기본값으로 제공하는 것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라인 타입을 별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라인 타입을 만드는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홈에 가시면은 바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타 눌러주시면 선 종류 관리자라고 하는 게 있고 제가 여기에서 이 선 종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얘를 편집을 해보면 일단 메모장으로 뜨고 자 1.3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 콤마라고 하는 걸 쓰고 31.75 입력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1.75예요. 마이너스가 뭐냐면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35 이제 다시 선이 그려져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0.35 이제 빈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곳, 그려지지 않을 곳 이것들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써서 만들려면 어렵겠죠. 지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토캐드에서 굉장히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내가 선을 그립니다.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자 이걸 라인 타입으로 만들면 1.쇄선이 만들어지겠죠. 익스프레스 툴에서 여기 툴즈에 가보시면은 Make Line Typ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어떤 선으로 만들 거냐? GG55번으로 일단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GG55. 그리고 시작 지점은 어디인지, 끝나는 지점은 어디인지. 근데 지금 1.쇄선에 여기를 끝내면 안 돼요. 여기 클릭하면 안 되고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해야 1.쇄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어떤 객체를 만들 건지 엔터하면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라인 타입 보면 그냥 한 번에 쉽게 만들어졌죠. 얘를 클릭하고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1.쇄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이걸 일일이 수정하면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회사에서 이제 쓰고 싶은 이제 라인 타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Make Line Type이라는 걸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뭐 가스 라인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가스라고 쓰고 이런 라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건 선하고 쉐이프라고 하는 객체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쉐이프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조건 선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가스라고 뭐 글씨를 쓸 수도 있지만 이게 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뭐 해골 바가지 같은 걸 뭐 그릴 수도 있겠죠. 해골을 이렇게 뭔가 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선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그 쉐입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쉐입 만들기라고 하는 걸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위험한 거니까 좀 뭐 해골 바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거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이거 노래 맞나요? 비가 오더래, 지렁이 3마리가 기어가더래. 스케치로 해골 바가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뭐 만약에 뭐 이런 유독한 위험하다 이런 이제 라인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객체는 지금 라인 타입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쉐입이라는 객체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익스프레스 툴에 툴즈에 가보시면 Make Shape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Shape라고 하는 객체를 쓰는 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별도 메뉴가 뜨는 게 아니라 다 타이핑을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객체를 만드실 때는 그 파일 이름을 쉬운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SK1번으로 쉐입 객체를 만들고 SK1번 다음에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입력하게 되는데 이게 해상도예요. 이게 뭐냐면 이 객체를 다 선으로 바꿔주는데 선을 몇 각형으로 보여줄 거냐 128각형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넣어주고 기준점 해골 가운데 클릭하고 어떤 객체를 쉐입 형태로 만들 거냐 엔터 누르면 지금 뭐 SK1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오토캐드 상에서 보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쉐입 객체를 이제 오토캐드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를 하는 걸 알려드리면 이게 좀 많이 옛날에 만들어진 명령이다 보니까 쉐입이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을 합니다. 이런 명령을 입력을 하고 SK1번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엔터하면 이렇게 삽입이 돼요. 이거는 블록이랑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좀 잘 안 쓰이는 기능이다 보니까 블록이랑 좀 뭐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안 쓰이는 기능인데 내가 원하는 라인 타입을 만들려면 쉐입이라는 객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서 방금 활용을 한 거고 쉐입 객체를 선택하면 블록처럼 한 번에 잡히지요. 요걸 이제 라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이크 라인 해서 단거라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시작 끝 객체 선택하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라인 타입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예, 여기 DG라고 있네요. DG. 이제 네, 라인이 해골 라인으로 됐습니다. 이걸 응용을 하셔서 뭐 유독한 뭔가 뭐 드럼통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뭐 해골 뭐 이런 거를 라인으로 이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플랜트 쪽에 보시면은 가스 1번 라인, 가스 2번 라인 이런 거 되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에 실제로 텍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회사도 많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걸 브레이크로 다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쓰는 회사도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관리가 나중에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라인 타입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명령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6번째로 이제 글씨에 도형을 씌우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만 이렇게 도장 문화가 있나요? 오토캐드는 미국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개발자분이 이걸 만든 건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글씨를 쓰고 여기 익스프레스 툴에 보시면은 인클로저, 인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글씨 선택하고 엔터 2번 한 다음에 서클로 선택하면 엔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원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품질 관리나 이제 생산 관리 쪽 보면 검사해야 해.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치수나 뭐 이런 부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곳은 여기에 슬롯을 씌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원을 그리고 라인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좀 막 손이 많이 가요. 근데 뭐 캐드를 뭐 매일매일 쓰시던 분들이야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캐드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은 그 슬롯을 그리려면 물어봐야 돼요. 이제 옆에 사람한테 아니면 이제 설계팀에 가서 야 이거 좀 그려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여기 객체 감싸기 명령 선택하셔서 글씨 선택한 다음에 여기 슬롯 있거든요. 슬롯 선택해서 한 방에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요거 되게 좋지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면은 은근히 쓸 때가 많습니다. 캐드를 잘하더라도 이 슬롯 그리는 건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글씨에 도형 씌우는 거. 그러면 이제 7번째로 플래튼이라는 명령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3D 라이브러리나 3D로 만들어진 객체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오토캐드에서 쓰려면 2D 블록이 또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얘를 이제 2D화 시키려면 3D 프로그램을 별도로 써서 변환 과정을 거친다든지 되게 번거로운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플래튼이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바로 3D 객체를 별도의 변환 작업 없이 2차원 형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 3D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3D 객체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가져오기 해서 기타 형식,
눌러보시면 IGS, 뭐 NX, 파라솔리드, 프로이 웬만한 건 다 불러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볼트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인벤터는 같은 오토데스크사 제품이니까 당연히 불러와지겠죠.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른쪽 하단에 가져오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일단 이렇게 3D를 가져왔고 Shift 누르면서 휠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3D로 바뀌어서 보여요. 3D로 바뀌어서 보이고 와이어프레임이 아니라 음영 처리하면 이렇게 3D가 제대로 불러와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익스프레스 툴에 보시면은 모디파이에 플래튼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3D 객체를 내가 현재 보고 있는 2D상에 딱 맞게 변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3D 볼트를 가져왔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뷰 방향을 평면도로 바꾸고 이거 3D입니다. 3D죠.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플래튼 선택하고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누르면 뭐가 쪼로로록 계산을 하면서 이게 3D가 2차원 평면으로 투영이 됐어요. 그래서 3D 객체를 가져와서 이걸 바로 그냥 2D화 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트려서 쓰면 이거 그냥 바로 블록으로 쓰면 되는 거죠. 바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블록으로 쓰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사실 3D 객체를 2D 블록화 시킬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많은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는데 익스프레스 툴을 활용을 하시면 플래튼이라는 걸로 엄청 쉽게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지금은 Z 값이 특성창 띄워서 제가 객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은 고도라고 하는 게 0이에요. 고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 있는 객체를 막 불러오거나 하다 보면 이 고도 값이 바뀌는 경우가 이제 종종 생깁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평면인 것처럼 보이는데 3D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고도가 다른 경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 제대로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보면 특성창에 보면 Z값, 이게 지금 다르죠. 그래서 특성창에서 Z값을 모두 0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change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객체를 한 번에 객체를 선택하고 여기 특성이라고 하는 게 따로 메뉴가 나옵니다. 이 특성 메뉴를 선택하시면 고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고도. 고도는 0이야 라고 입력하고 엔터하면 모든 객체가 다 고도가 0으로 바뀌어요. 그냥 change라는 명령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로 이제 문자를 터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글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익스플로드로 터트리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글씨 터트리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씨를 써야 되겠죠. 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익스플로드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얘는 안 터집니다. 글씨는. 그런데 익스프레스 툴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글씨 터트리는 게 있어요. 익스플로드 텍스트라고 해서 얘를 선택하고 글씨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그냥 이렇게 글씨가 터집니다. 안쪽에 있는 거 한 번 더 터트려 가지고 지워주시면 글씨를 이렇게 지워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 뭔가 우리 회사 뭐 로고를 쓴다거나 그 로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지로 쓰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셔서 여기에 이제 해칭하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를 뭔가 레이저로 따야 된다. 그럴 때도 이제 글씨를 터트려서 일반 이제 객체 선으로 나왔으니까 요걸 뭔가 이제 레이저 가공 도면에 활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칭 한번 해볼까요? 해칭 해가지고 여기 솔리드 해칭이 있어요. 솔리드 해칭 눌러서 이렇게. 그리고 오토캐드에서 그라데이션으로 해칭하는 게 있어요. 그라데이션. 야, 이거 예쁘지 않나요? 디자인 감각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바깥쪽으로 퍼지는 것도 있어요. 이야, 얘 얼른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9번째로 자르지 않고 글씨 뒤쪽을 가리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떨 때 쓰냐면 이제 객체들이 막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텍스트랑 객체랑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되게 보기가 안 좋다고 이 뒤쪽에 있는 객체를 지우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브레이크로 이걸 이렇게 지워요. 근데 이거는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트림으로 이렇게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 안 좋아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익스프레스 툴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글씨 선택하고 엔터하면 뒤쪽을 알아서 이렇게 가려줘요. 이렇게. 그리고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지금 선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뒤쪽 객체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의 손상을 입히지 마시고 익스프레스 툴에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번째, 드디어 이제 마지막 팁인데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오버킬이 어떤 거냐면 겹쳐있는 객체를 알아서 지워주는 기능이에요. 얘가 원래는 익스프레스 툴에 있다가 오토캐드 기본 기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막 선이 겹쳐져 있으면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과거 이 익스프레스 툴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당시에는 출력을 할 때 지금은 그냥 출력하면 막 레이저에서 쭉 나오고 막 잉크젯 엄청 빨라요. 슉 해서 그냥 바로 나오는데 옛날엔 이 펜 플로터라고 하는 게 진짜로 움직였습니다. 종이가 있으면 펜 플로터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진짜로 펜이 움직여가면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선이 겹쳐 있으면 그 부분을 계속 그렸어요. 10개 겹쳐 있으면 10번 왔다 갔다 해서 종이가 빵꾸 나고 이 펜이 부러지거든요. 펜 이거 옛날에 엄청 비쌌는데 그래서 이 오버킬이라는 기능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중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 오버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오토캐드에서 그린 객체를 일러스트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이 겹쳐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오버킬을 통해서 겹쳐 있는 객체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가져가시면 아주 수월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라인을 그리고 라인을 여기 위에다가 하나 덧대서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보면 뭐가 다른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이 객체를 만약에 스트레치로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생기기도 하고 특정 선을 은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바꾸면 이렇게 선이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은선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그려야 되는데 이럴 때 수정을 확장시켜 보시면 여기 빗자루 모양이 있어요. 빗자루, 오버킬 선택하고 한꺼번에 객체 선택한 다음에 엔터하고 확인 누르면 선이 그냥 이렇게 합쳐집니다. 이렇게 합쳐졌죠. 예. 하나만 남았어요. 이거 쓰는 거 엄청 간단해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선을 두 개 겹치게 그렸다. 이럴 때는 그 선택 순환이라는 걸 쓰시면 겹쳐있는 객체를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면이 엄청 미세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 줌을 이렇게 당겨서 저희가 보면 이걸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럴 때 선택 순환이라는 걸 쓰시면 좋습니다. 선택 순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여기 세 줄짜리 사용자와 아이콘 누르셔서 여기 선택 순환을 체크해 주시면 여기 초록색 모양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얘를 체크해서 지금 선택 순환이 켜졌으면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객체가 두 개야 라고 아이콘이 바뀌거든요. 그냥 실선 위에 있으면 안 바뀌는데 두 개 겹쳐 있는 곳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어떤 선 선택할 건지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올려서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되게 정밀한 도면을 작업을 하실 때는 선택 순환이 켜져 있으면 좀 더 객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껐다 켰다 하시면 돼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익스프레스 툴이 86개거든요. 총 86개인데 오늘은 10개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76개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라이브로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바로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